예, 안녕하세요.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. 오늘은 요거 시작하기 전에 그 데카르트 얘기 먼저 해야겠어요. 뭔 뜬금없이 투자하는데 데카르트냐? 옛날에 제가 들어보기에 그 데카르트가 몸이 약해갖고 맨날 낮에 뭐 한 정오까지 뭐 잠자면서 침대에서 잠자면서 뭐 사색을 하면서 뭐 철학을 했었는데, 그분이 그 나중에 그 스웨덴 그 여왕의 그 철학교사로 가정교사로 가게 되면서 그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가정교사 가고 그러면서 몸이 약해져 갖고 그 폐렴 걸려서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있어요. 제가 요거를 토요일 아침에 찍는데 월화수목금 하다가 피곤하고 토요일 아침에 찍으니까 지금도 정신이 혼미한데, 요거를 토요일 날 찍으면은 저도 뭐 본게임 하기 전에 몸 망가져갖고 본게임 시작도 못할 것 같다. 그래서 요거를 일요일 날 아침에 찍게 되겠어요. 그러면 일요일 날 아침에 찍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? 제가 일요일 날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게 선후배 만나갖고 그 남산에 충무로에서 만나서 남산 산책하고 식사하고 술 한잔하고 끝내는데, 그게 일요일이잖아요. 그럼 요걸 촬영하고 바로 충무로로 가야 되는데, 그날은 제가 뭐 캐주얼하게 그 반바지 티셔츠, 뭐 추리닝 티셔츠 그런 거 입고 강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어요. 그거에 대해서 좀 양해를 구합니다.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시간이 잘 안 맞아갖고, 뭐 내용은 똑같으니까 그거 좀 이해해 주십사 하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. 예. 그러면 저번 주 거를 한번 보면요, 저번 주에 월화수목 그 목요일이 옵션 만기죠. 옵션 만기라서 이게 됐는데 뭐 그냥 괜찮았어요. 월요일 날은 1억 1천, 화요일 날은 마이너스 1억 7천, 수요일 날은 제로, 목요일 날은 3억 1천 됐는데, 이게 실제로는 요게 1억 1천이 아니고 한 4억 1천, 화요일 날이 한 마이너스 한 5억 뭐 그 정도 됐을 거라고요.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 주식 선물 보면은, 여기 보면 이쪽에 제가 쭉 써놓은 게 있잖아요. 보시면은 요게 합성 선물이 돼갖고 LS 일렉트릭 콜 26만을 20개 사고 풋 26만을 20개 팔면은 요게 선물 20개 산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. 그래갖고 요쪽 완전 100% 해지가 돼갖고 100% 해지가 돼갖고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됐어요. 그래갖고 요거는 요 포지션을 가져가면은 이론적으로 손익이 제로가 돼야 돼요. 그런데 처음에는 괜찮은데 지금 여기 26만 원대인데 주가 폭등해서 이게 40만 원이 된다. 폭락해서 10만 원 된다면 이게 거래가 안 돼요. 이게 거래가 안 돼서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손익의 왜곡이 생긴다. 그렇게 되겠어요. 그런 경우에는 옵션 만기가 되면 다 정상이 되어갖고 끝나서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데, 간혹 가다가 그런 케이스가 있으니까, 그런 케이스일 때는 제가 그냥 이렇게 제로를 표시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,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. 대부분은 다 정상적인 계산이 되니까. 그래갖고 요번에 그 36억 갖고 새로 시작했는데 뭐 제가 희망사항대로 18억 벌었어요. 한 달에 50% 수익이 나왔고 일단 한 달에 끝냈다.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 날 어저께 또 거래했죠. 어저께 거래를 했는데 이제는 한 달 지났으니까 새로 세팅이 되어갖고 54억에서 시작하는 거예요. 근데 어제는 손실이 2억 2천 나왔고 이런 상태다 이렇게 했어요. 실적 시즌이 보면은 1, 2, 3월 실적이 4월에 공개가 되죠. 그 4월 공개되면서 그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요동되고, 4월 지나면 5월 달부터는 좀 쉬는 달이 되겠어요. 일반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. 그래서 5월 달에는 급등하기보다는 좀 조정을 받고 쉬는 경우가 많다. 그렇게 돼 있어요. 그러면 쉬는 경우가 많으니까 주식을 좀 팔고 나중에 다시 싸게 사면 되지 않느냐. 이게 말이 쉽지.
그게 쉽지 않다 이렇게 됐어요. 그래서 갖고 있는 주식은 대부분 갖고 있고 옵션으로 좀 수익을 좀 도모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됐어요. 이렇게 됐고, 그럼 두 번째 보시면은 그래갖고 수익률 비교를 보면은 금요일에는 한 달 옵션 만기에 지나면 52% 수익을 냈어요. 한 달에 투자해서 18억 정도 벌었죠. 근데 주가 지수는 그 사이에 35%가 올랐어요. 주가 이 친구보단 잘해야겠죠. 그러니까 돈 넣어놓고 가만히 있어도 이만큼 버는데 열심히 했는데 이것보다 못 벌면은 창피하죠. 이것보다 좀 낫다. 그래서 어저께 해갖고 요거는 고정되고 계속 한 달마다 이게 쌓여 나갈 거예요. 비교하기 위해서. 어제는 마이너스 2억 돼갖고 투자 대비 45% 수익인데 시장은 시작한 날에 비해서 27% 수익이다. 이렇게 돼 있어요. 현재 상태가. 그 현재 포지션 어떻게 되느냐? 이게 많은 종목이 있었는데 그게 다 옵션 만기가 지나면 정리되고 다시 세팅하는데 처음에 세팅할 때는 규모가 줄게 됐어요. 종목도 줄고. 그래서 삼성전자가 1000개, 그러니까 만주가 있고요. SK하이닉스가 1200주. 근데 보면은 삼성전자가 옵션이 선물이 1000개가 있는데 옵션 판 게 1000개가 넘죠. 1500개가 되죠. 그러니까 요 레벨 너머로 올라가면은 또 곤란한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월은 조정의 가능성이 높고 급등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위에도 더 많은 옵션을 매도한 거다. 하이닉스도 120개를 샀는데 선물을 옵션을 적극적으로 매도한 거예요. 또 금요일에 적극적으로 매도해서 옵션이 총 240개, 요 더블을 매도했죠. 상승이 예상되면은 120개 정도만 매도하고 그만두는데 이번에는 크게 올라갈 확률이 작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. 현대차도 40개 하고 이거는 왜 40개밖에 매도 안 하느냐? 요즘 그 현대차하고 LG전자가 로봇 때문에 급등을 많이 해요. 그래서 요거는 좀 개별적인 이슈로 폭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딱 40개에 맞춰놓은 거예요. 옵션 매도를. 그리고 작게 그 두산에너빌리티, 한국조선해양 이거 다 옵션 매도는 거의 더블로 해놨죠. 한국조선해양 35개 샀는데 요 70개 좀 더 많이 매도했네. LS 일렉트릭 있고 현대로템, 포스코홀딩스 요렇게 투자한 상태예요. 그래서 투자 금액을 보면은 지금 투자 금액 관리를 먼저 보시면은 삼성전자에 27억, 하이닉스 22억, 요게 주력이죠. 한 50억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. 그 나머지 자질구레하게 현대차,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해서 총 58억이 투자되어 있어요. 총 58억이 투자되어 있는데 푸대찌가 1050이 4개가 있어요. 그러면 한 10억 정도 보험 들은 게 되거든요. 그러면은 리스크가 무제한 걸려 있는 거, 그게 47억인데 지금 현재 현금이 52억 있어요. 그러니까 리스크가 주가가 폭락해도 견딜 수 있는 금액이다. 실제로 보면 투자 금액이 58억인데 현금이 52억 있고 또 보험도 들어왔으니까 큰 위험 없다 이거죠. 그러면은 이번 달에는 장이 조정이 예상되는데 그럼 돈을 어떻게 버냐? 요걸 갖고 번다 이렇게 했어요. 주가지수 선물 옵션, 요거를 거래를 할 건데 요거 설명하려면은 한참 걸려요. 간략하게 잠깐 설명하고 끝내서 할게요. 요거는 나중에 시간이 많으니까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린다 했어요. 지금 요 콜 옵션 1340하고 1050하고 요거는 한 달마다 발행되는 거예요. 그래서 두 번째 목요일이 만기가 되는 거고, 요 위클리 선물 옵션은 주마다 월요일하고 목요일, 목요일 그렇게 계속 상장이 돼요. 새로 만들어져요. 월요일에 만기가 되는 거고, 일단은 주식시장에 앞으로 좀 조정이 예상된다고 했으니까 선물을 13개를 매도한 거예요. 선물 13개를 매도해서 주가가 떨어질 때 거기에 대해서 해지가 되게, 그게 금액이 한 38억 정도 주식을 팔아놓은 거다 보시면 되겠어요. 근데 선물을 매도해 놨는데
또 갑자기 폭등하면 어떻게 돼요? 예상은 하지만 또 폭등하면 안 되죠. 거기에 대해 손실을 해지해야 되니까 콜 1340을 12개 사고 풋 1050을 10개 샀어요. 그러면은 요게 옵션을 사면은 돈이 나가요. 얼마 나가냐 하면은 여기 보험료로 7,500 나가고 여기 보험료로 1억 900이 나간 거예요. 한 1억 8천이 보험료 나간 거예요. 보험료 어떻게 돼요? 다음 달 목요일, 두 번째 목요일 되면 이건 꽝 된다 이거죠. 그냥 1억 8천이 날아가는 거예요. 그럼 저 보험을 이용해서 또 돈을 벌어야 되죠. 그래갖고 요거를 이용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위클리 옵션을 매도한다 이렇게 했어요. 위클리 옵션을 매도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지금 일단 간략하게 보면은 현재 지수가 1172인데 그 위로 있는 거 요 두 개가 있고요. M이 먼데이 콜 옵션에서 MC라고 제가 쓴 거예요. 그리고 밑에 보면은 1172 아래에 있는 게 1170하고 1150, 1050이 있는데 요거 옵션은 요거 팔았죠? 저거 팔면은 돈이 들어온다고요. 들어온 돈이 얼마냐면은 요게 3,1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요 안에서 끝나면은 3,100만 원의 수입이 생기고 보험료 낸 거는 1억 8천, 보험금 받은 거는 3,100. 요 안에 끝나면 그걸 회수하고 또 여기 또 선물이 내려가면 여기서 또 수익이 나오고 그러면 또 주식 선물에서 또 손해가 나오고 막 복잡하죠.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수익을 내는 거다.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. 이렇게 해서 투자 보고는 설명드리고 오늘은 그 신문 투자 저번에는 뭘 배웠어요? 저한테 옵션을 매도하면은 순식간에 망한다 이거죠. 그 영국 베어링스 파산하고 그래서 저번에 그 2천만 원 벌자고 그 선물 옵션을 매도한 거를 그냥 만기까지 갖고 있었으면은 한 마이너스 10억 정도로 끝났을 거예요. 옵션 무섭다. 사는 것도 무서운데 그거는 케이스는 못 봤지만 나중에 또 보고요. 그럼 오늘은 또 한 가지 배울 게 뭐냐면은 그러면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데 이거가 뭐 옛날에 수학 공부하듯이 뭐 도서관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냐 그게 아니고 투기는 기본이 뭐예요? 스페큘레이션이죠. 스페큘레이션이 뭐예요? 그게 곰곰이 생각하다 그런 뜻이 거기서 파생돼 나온 거잖아요. 투기라는 게 투기하려면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. 저번에 요거 제가 재민이한테 물어봤는데 기사를 못 찾아갖고 저는 1월 달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? 1월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식을 대규모로 매입하여 화제가 된 인물은 태인 류 이사입니다. 이렇게 했어요. 당시 마이크론 주가가 AI 반도체 수요 폭증에서 바닥에서 250%나 올랐어요. 엄청 많이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멤버가 거액을 샀어요. 얼마 샀냐면은 이태인 류 이사가 1월 13일에서 14일 신문기사 나온 거예요. 한 100억 원을 샀어요. 주식을, 자기 회사 주식을. 그래서 단가가 얼마에 340달러에 산 거예요. 340달러. 바닥에서 2.5배 올랐다 이거죠. 저도 그 당시 비싼데 더 할까 생각 중이었는데 근데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재무 담당 이사가 아니고 이 사람이 TSMC 파운드리 세계 1등이죠. 거기 CEO 출신이에요. 회장이고. 그러니까 그 하이테크 반도체 요게 최고 전문가라 이거죠. 이 사람이 바닥에서 1년 전에 비해서 2.5배 오른 주식을 100억을 샀다니 100억을 넘게. 뭐 돈을 잃으려고 투자하는 사람 없죠. 그러니까 뭔가 확신이 있다는 거죠. 그럼 이 사람이 샀는데 1월 달에 샀는데 지금 5월 15일이 지났네요. 지금 주가가 얼마냐? 776달러라는 얘기예요. 이때 얼마였어요? 340달러 샀는데 4개월 이후에 776달러 된 거예요. 그럼 이분은 100억 투자하고 4개월 이후에 225억 됐다 이거죠? 4개월 후에 120억 산 거예요. 그러면은 이 기사를 보고 우리는 저 사람 돈 많네 하고 끝나면은 그럼 그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사는 거고 그래?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. 생각을. 이 사람 IT 전문가인데 그리고 TSMC
회장까지 했던 분인데 바닥에서 250% 올랐는데 그것도 100억 샀다고? 그럼 뭔가 있겠다. 그럼 내가 투자 금액이 예를 들어서 있으면은 거기서 한 20, 30%는 살 수도 있다는 거죠. 예. 그런 생각을 끌어내야 돼요. 그리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투자자지요. 네. 그거 안 하고 옆에서 누가 했다고 얘기 듣고 뭐 따라 했다가 떨어지면 또 손해보고 팔고 그렇게 하면 투자가 아니고, 예. 이렇게 됐어요. 저는 이 분이 사기 전에 1월 13일 시사에 그 이전부터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주식을 사고 있었죠. 그런데 이 기사를 보고 올해 더 갖고 있어도 되겠네, 걱정 안 해도 되겠네 하고 했는데 이분 됐어요. 그럼 반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은 언제 팔까?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궁금하죠. 요거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. 요 반대 케이스도 있는데, 제가 옛날에 뭐 투자를 30년 하다 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금 사장이 산제이 그 뒤 이름은 길어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, 그분이 CEO예요. 인도 분인데 그 쿼터리 분기 실적 발표하고 뭐 그렇게 하는 그분이 나와서 뭐 말씀하시는데, 한 번은 그분이 실적 발표하더니 자기 주식을 팔았다고 공시를 내는 거예요. 그러면 그 회사 CEO, 인도의 공학 천재죠. 그쪽에서 보면은 그분은 보면은 회사 내부에서 수주가 얼마고 앞으로 수주가 얼마 들어오고 이제 안 들어온다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. 앞으로 계속 수주가 들어오고 매출 더 증가하고 안 팔았겠죠. 근데 그 사람이 팔았어요. 그럼 나도 따라 팔아야 되죠. 그래서 저는 뭐 그때 왜 잘 안 팔았을까요? 바보 같은데. 그게 쭉 빠졌어요. 또 케이스가 요 케이스만 있는 게 아니고 옛날 삼성전기도 많이 투자했었는데, 옛날에 삼성전기 MLCC하고 옛날에 많이 올랐었죠. 지금은 뭐 옛날에 비해서 뭐 100만 원도 넘고 뭐 그렇지만, 그분은 전문 경영이었어요. 월급 받는 사장님이었는데 뭐 많이 사진 않았어요. 뭐 월급 받는 분들은 돈이 많지 않으니까 10몇 억, 20몇 억 산 것 같은데, 오늘 보니까 공시가 나왔어요. 그분이 주식을 팔았대요. 그럼 어떻게 해요? 팔아야죠, 나도. 그때도 안 팔았어요. 이게 바보 같은 짓인데. 나중에 떨어지고, 이거 바보 같은 짓 두 번이나 했다, 이렇게 했어요. 근데 이번에 만약에 산제이 CEO가 아마 그분 옛날에 경험이 있으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앞으로 이익이 꺾일 것 같다, 더 이상 성장이 멈춘다 보면 그분이 팔 거라고요. 아니면 태임류 의사가 이분이 하도 이제 그만 팔아야겠다, 그 공시가 나오면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일단 팔고 보는 거예요. 논리적으로 맞죠? 여러분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많이 갖고 계실 텐데, 이번에는 이분들이 팔면 저는 따라 판다, 이렇게 했어요. 근데 이분들이 팔기 전에 뭐 개인 사정으로 뭐 다른 이유로 팔 수도 있지만, 예, 됐어요. 아주 100%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렸어요. 저는 이거를 경험을 통해서 뼛속 깊이 알고 있는 사안 지식이지만, 여러분 TV 보다가, 유튜브 보다가 그냥 들었는데 그럴싸하네 하고 넘기면은 계속 돈을 못 버는 거예요. 요거를 조금씩 돈을 걸면서 그게 어떻게 실용화가 되는지 그거를 체크해 보시면 되겠어요. 오늘은 요거 하나 배운 거예요. 내부자가 살면은 왜 사는가를 잘 생각해 보고, 그거 사는 사람이 CEO나 이런 사람들이면은 따라 사고, 그리고 팔면은 제일 잘하는 사람이 팔면은 나도 따라 팔아야 된다. 아주 심플한 건데, 이게 뭐 반도체의 뭐 공정 기술이나 뭐 세계 경제 흐름이나 그런 걸 분석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기술이 되겠다, 이렇게 했어요. 그리고 또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고, 전에 퀴즈 내드린 거 있죠? 정답하신 분이 없어요. 보종거사님이 제일 처음에 올렸으니까 그분한테 제가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할게요. 제 이메일 주소가
mhlosers10 at naver.com이에요. 요 이메일에다가 그 보정우선님 그 전화번호를 주시면은 제가 카톡에서 친구 추가하고 제가 커피 쿠폰을 선물로 쏴드릴게요. 너는 그때는 이게 그 뭐냐, 왜 요 인터넷 아이디는 그 제가 지은 거죠? 그 요거에 대한 스토리도 또 나중에 설명 한번 드릴게요. 설명드리고. 또 오늘도 퀴즈 하나 더. 퀴즈 낼게 생각해보니까 한 2개밖에 더 없는데, 일단 2개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써먹는다 이렇게 있어요. 두 번째 퀴즈. 세컨드 퀴즈. 요거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. 두 번째 퀴즈는 뭐냐? 제가 다 경험에 궁금한 게 그 경험에서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인데, 제 친구가 호주에서 사는데 옛날에 그 호주에서 그 여행 가이드를 잠깐 했었어요. 여행 가이드를 했었는데 제가 옛날에 한 강의를 한 3, 4년 했다고 그랬죠. 3, 4년 강의를 했는데 우연찮게 그 제 강의를 듣던 분이 호주로 신혼여행 가셨나 봐요. 그런데 또 그분을 또 제 친구가 또 가이드를 맡은 거예요. 그래갖고 같이 여행하면서 우리 가이드 제 친구가 그때 환율 논쟁이 있었나 봐요. 그 제 수강생하고. 환율 논쟁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제 친구는 환율이 올라간다. 그리고 저 수강하시면 떨어진다. 뭐 반대일 수도 있고요. 서로 주장을 하는데 이게 하다가 제 친구가 얘기를 했나 봐요. 누가 그러냐.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뭐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얘기했다 그러니까 제 수강하셨던 분이 그분이 혹시 유동수 선생님 아니냐고. 그러니까 맞다, 어떻게 하냐고. 그러니까 그때 그 수강생이 그 신혼여행 가신 그 수강생분이 하신 말씀이 뭘까요? 요게 두 번째 퀴즈가 되겠어요. 이게 재밌게 해야 되는데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